통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반쪽만 근대화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체가 근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의 완성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다 근대 국민국가로 된다. 하나의 근대. 그래서 국민국가의 시대를 완성한다면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해 우리는 세계 국가로 나간다 이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근대 국가를 끝내고 국민국가의 단계를 지나서 세계 국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반쪽만 그동안 해놓고 이제 나머지 통일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계 국가가 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통일 후에 동아시아 내지는 동북아 공동체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경제 공동체하고 이제 안보 공동체를, 안보 협력체를 동북아에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세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은 지난 150년간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좌절되다가 일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시작은 되지만 반쪽만 완성됐다가 나머지 반쪽까지 완성하는 게 통일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볼 때 통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이제 이 첫 번째가 지난 100년 제가 이거 가끔 얘기하는 건데 100년 전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이때 1707년, 08년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 외채 보상 운동이 있었어요. 일본의 진 빚을 갚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대구에서 시작이 됐는데 술과 담배를 끊고서 이제 외채를 갚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술, 담배 끊고 여자분들은 폐물을 갖다 내고 아니면 밥을 질 때 꼭 쌀을 한 종기씩 옆으로 모았다가 그걸 갖고 이제 하는데 그때 대구의 한 여성단체가 여길 참여하면서 그 발표한 선언문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라 빚을 갚아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돼서 언젠가 우리나라도 세계에 이것이 되길 희망하다고 했어요. 세계 상등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노라. 그게 1907년에 나온 선언문의 마지막이에요. 세계 상등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선진 국가입니다. 선진 1등 국가입니다. 이게 선진하고 선진 1등 국가란 말이에요. 이게 이때가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 병합되지 않습니까? 병탄되는데 그러고 보면 한 2, 3년 전이니까 아주 나라가 대단히 어려울 때입니다. 거의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그 국군이 쇠잔할 때에도 우리 선조들은 여성들이 낸 글입니다마는 우리는 언제가 이걸 희망했단 말이에요. 상등국가. 난 그걸 보다가 내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나라가 그냥 막 굉장히 지금 우리 희망 속에 살지만 이때마다 절망인데 마지막 시도라는 거예요. 근대화를 안에서 못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고종 황제가 자기가 이제 대한제국을 만들고 위에서부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안 돼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때도 모여갖고서는 빚 갚으면서도 우리가 언젠가 세계 상등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노라 이랬어요. 세계. 그래서 그 꿈이 선진화인데 내가 볼 때 통일이 되면은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100년 전의 꿈이 한반도 전체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등 국가가 되려고 하는 꿈이 완성이 되고 지난 150년간 우리가 뒤떨어지면서도 어떻게든 근대 국민국가, 근대화, 국민국가를 만들겠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남북 하나 전 국토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한 1000년의 꿈이 이번에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가 망하고 통일신라가 된 후에 사실은 통일신라 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고구려 망한 다음에 조선은 중국의 변방이었습니다. 변방.
세계의 변방이었습니다. 그게 변방의 역사였습니다. 세계의 변방의 역사.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과거엔 중국의 변방이었어요. 이게 언제 끝나냐면 1894년에 끝납니다. 이게 청일전쟁. 왜 제가 저걸 잘 기억하냐면 제가 청와대에 들어간 해가 1994년입니다. 그때 12월 달에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래서 세계화 개혁을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치기 시작하는 게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 이제 산업화의 시대가 끝나고 세계화의 시대가 됐다. 세계화, 이제 사람의 교류, 돈의 교류, 정보의 교류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국민국가 단위로 국가 발전 전략을 짜지 않고 세계를 향한 전략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세계화 개혁을 이제 주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담당했기 때문에, 이 세계화 개혁을 이때 쓰면서 제가 100년 전을 보니까 100년 전에 이때가 청일전쟁 나고 이때가 갑오경쟁 할 때, 갑오경쟁은 게 근대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몸부림입니다. 근데 근대화에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계화 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서 세계 1등 국가가 되자 하는 게 그때 이 세계화 개혁을 주장하면서 했던 논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 100년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중국의 영향권으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변방의 역사가 중국으로 갔다가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일제로도 일본이 세계 중심이고 우리는 변방이었습니다. 35년간은. 그 다음에 사실은 미국이 냉전시대 때 세계 중심이고 우리는 미국의 변방이었어요. 다행히 미국이 변방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근대 국민국가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방에는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변방은. 그래서 이 세계 변방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0년의 변방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세계 중심으로 나가자. 중심 국가가 되자. 이게 사실은 참 오래된 우리 꿈입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이웃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항상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러시아에 치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오래된 꿈입니다. 세계 중심. 뭐 딴 나라를 지배하자는 게 적어도 세계에 자기가 변방, 더 이상 변방. 근데 요거를 세계 변방의 시대를 끝나고 세계 중심의 시대로 가는 게 통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반도의 지정학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번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사이에 끼어서 항상 힘들다 하고 하는 그런 우리 역사의식이 많은데 반도라는 거는 우리 실력만 갖추면은 로마 시대 때 이태리가 반도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반도이기 때문에 항상 샌드위치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에 딸려서 이제 우리가 만주로 혹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정학을 바꾸려면 변방의 역사에서 끝나고 이게 샌드위치 시대거든요. 중심의 시대로 열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통일을 해서 세계 상등 국가가 되고 근대 국민 국가가 되고 이제 한반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만주까지 우리가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러시아까지 같이 발전하고 그래서 동북아가 세계 중심이 되면은 그 속에 대한민국은 당연히 세계 1등 국가가 된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하고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하튼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역사적 흐름이 지금 통일로 통일을 해내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역사적 계기가 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하나의 그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